안녕하세요. 전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겨운 식당들과 그곳의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음식 읽어주는 남자 음식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행정구역상 용두동 동대문구청 뒷골목에 자리한 빈대떡 신사이며 읽어드릴 음식은 베이컨 오코노미야끼와 골뱅이 파스타 샐러드예요. 대장부 스타일의 여사장님께서 홀로 꾸려가시는 아담한 공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 없이 즉석에서 바로바로 조리해내기에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엔 꽤나 긴 대기를 감수해야만 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전집에 왔으니 당연히 오코노미야끼나 파스타 샐러드를 맛봐야겠지요.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을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 두 가지 모두 부탁드리고 원활한 소화를 도와줄 소주와 갈증 해소용 보리 음료도 한 병씩 정해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담그셨을 것임이 확실시 되던 깍두기가 무척이나 맛깔졌어요. 정성껏 담가서 공들여 익혀냈다는 느낌을 물씬 풍겨내던 깍두기였습니다. 국밥이나 라면 먹는 속도를 30%가량 상승시켜줄 듯한 깍두기였어요. 다시 팩에 넣어 국물만 우리고 버려야 할 콩나물이 버젓이 담겨있었던 콩나물국은 국물만 쪽 빨아먹은 뒤 테이블 한 귀퉁이로 격리 조치했습니다. 깍두기 오독거리며 기울인 술잔이 석잔에 달했을 무렵 수업시간 내내 그룹 말고 있던 여고생의 앞머리 못지않은 볼륨감을 자랑하는 오코노미야끼가 테이블 위에 올랐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이자카야 알바 3년이면 오코노미야끼를 굽는다 라는 속담은 다들 들어보셨지요? 사장님께서 전집 창업에 앞서 유명 이자카야에서 장기간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에 국내에서 접해본 모든 오코노미야끼를 통틀어 최상위권에 랭크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맛이었어요. 비갠 뒤 인적 드문 흑들마냥 질척거리면 어쩌나 걱정했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봄철 뻘에서 잡아올린 숭어처럼 퍼석거리면 어쩔까 저어했으나 기우였어요. 우동면이나 소바를 베이스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히로시마가 아닌 오사카식 오코노미야끼를 표방하신 듯합니다. 앉은 자리로 도톤보리 에바스바시 앞에서 연중무휴 불철주야로 달리고 계신 글리코상을 소환해낼 기세의 오코노미야끼였어요. 베이컨 오코노미야끼라는 네이밍에 걸맞게 적잖은 양의 베이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로컬라이징을 시도치 않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밥집 못지않게 다양한 메뉴를 갖춘 일본 중소도시의 자그마한 선술집에서 분말 파우더와 공장제 소스를 적절히 배합해 구워낸 오코노미야끼가 바로 이런 맛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본의 과거 청산 노력이 전제된 한일관계 정상화와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를 기원하는 깍두기와 오코노미야끼의 만남도 주선해가며 큼지막한 사이즈의 오코노미야끼 한 판을 남김없이 위장 속으로 우겨 넣었을 즈음 대용량의 대명사 코스트코 델리의 오일 파스타보다도 푸짐하겠다 싶던 골뱅이 파스타 샐러드가 등장했어요. 측정된 가격을 염두에 두고서 양적인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면 프로 블랙 컨슈머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골뱅이는 작은 캔 하나 분량 정도, 파스타는 카펠리니를 사용하신 듯 했어요. 샐러드 섹션에서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양상추였으며 사과, 양파, 오이 등으로 구색을 갖추고 색감을 위한 말먹이도 썰어 넣으셨더군요. 장식용 푸성귀는 사진만 찍고 고스란히 걷어냈습니다. 생내기용 말먹이도 골라내고 싶었으나 귀차니즘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소스는 오리엔탈 드레싱과 비슷한 듯 달랐습니다. 낯선 익숙함이라고나 할까요? 감미와 한미, 산미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던 오일리한 소스와 탄력과 찰기를 겸비한 파스타가 한데 어우러지며 입가에 미소를 유발합니다. 목 넘긴 끝에 은근히 치고 올라오는 참기름의 고소한 풍미도 나름 매력적이었으나 젓가락질이 계속될수록 매력은 반감되고 너무 기름길 변도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군요. 참기름을 줄이고 피시소스나 액젓 등을 통해 동남아틱한 터치를 더한다면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 견해를 피력해봅니다. 골뱅이의 형태와 식감으로 미루어 큰 구슬우렁은 아닌 듯했고 메뉴판상의 원산지 표기를 떠올려 봤을 때 물레고동일 확률도 제로에 가깝다 하겠네요. 아마도 북유럽 바다에서 먹이활동을 하던 부키누 문다툼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국내 골뱅이 통조림 시장에서 독보적 1위 자리를 수성해온 유동 자연산 골뱅이 통조림의 주재료가 바로 이 부키누 문다툼이에요. 주저리 늘어났지만 다들 별 관심 없으시죠? 음식남도 그렇습니다. 통조림 골뱅이의 역할은 음식에 액상과당과 글리신을 더하고 식감을 다채롭게 하는 데 국한된다 보는 것이 맞지 싶어요.
골뱅이 파스타 샐러드의 맛을 설계함에 있어 사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극소량의 사과가 혀끝에 전하는 즐거움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리 오래지 않아 주문한 오코노미야끼와 골뱅이 파스타 샐러드를 깡그리 먹어치우고서 입가에 묻은 소스 닦아내며 다음 먹거리를 찾아 나섰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